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클로저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확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함수를 클로저로 변환해 보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greet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name을 받아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땡땡땡 님이라는 걸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걸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달된 return 값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것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클로저로 바꿔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멈춰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로 와서 다 지우고 이걸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트 대신 클로저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let 그리트라고 똑같이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저를 넣어줄 겁니다. 중괄호로 새로 생성하고 여기에는 이름 name을 받아야겠죠? 근데 타입을 넣어야 되니까 name 하고 얘는 string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이렇게 string이 있으니까 화살표로 return 타입 써주고 그리고 본문하고 구분해주는 이 구분자 in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해주고 이 문자열을 return 해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name님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왜 에러가 나죠? 클로저는 이 인자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줘야 됩니다. 지워주면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실행됐고 지금 이걸 치면서 어떻게 축약되는지 축약될 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뒤에 문제에서 또 할 건데 제가 여기서 그냥 바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매개변수에 타입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소괄호도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반환 타입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리턴도 지울 수 있죠. 근데 이 name은 기본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지울 수 있죠. 그리고 기본값으로 바꿔주면 $0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를 같은 줄에 넣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써주면 완전히 똑같이 작동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매개변수 타입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인식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타입이 생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 클로저에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얘는 스트링을 인자로 받아서 그 다음에 스트링을 리턴해주는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에도 타입이 있거든요. 함수나 클로저에도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잘 축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봐볼게요. 문제 2번은 클로저를 변수의 저장에 사용해보기. 지금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 array에 맵에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이 함수 대신 클로저로 바꿔서 여기에 전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멈춰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함수는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함수 대신 우리가 만든 클로저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로저의 역할은 들어온 숫자를 2배에서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레이의 원소들을 곱하기 2해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의 클로저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et 이름 똑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더블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클로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number라고 이름 지어서 해주면 되고 그냥 타입 바로 안 쓰고 in이라고 치겠습니다. 바로 축약된 형태로 쓸게요. 그 다음에 return 해줄 건데 number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5 써주고요. 네, 그러면은 잘 추적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return 생략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0까지 쓸 수 있는데 아까 했으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클로저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클로저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름이 없이 이 맵 내에서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복사하고 위에 건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 맵의 인자 안에 바로 클로저를 만드는 게 보통 클로저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버를 받고 in으로 구분하고 넘버 곱하기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 우리가 클로저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2, 4, 6, 8, 12 잘 추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문제 3. 클로저를 직접 인자에 넣어 구현하기. 원래 지금 위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여기다 클로저를 바로 직접 정의해서 만들라는 문제인데 방금 제가 풀어버렸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int를 출력하는 함수가 아니라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int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string을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숫자 넘버 2배 숫자 넘버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그럼 출력이 2, 4, 6, 8, 10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원래 숫자는 1인데 2배 숫자가 2. 지금 쉼표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은 짝대기로 바꾸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하나고 요게 지금 2개인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2배 숫자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에 5배 숫자를 만들고 곱하기 5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5배 숫자 5, 10, 15, 20, 25 이렇게 출력되는 이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멈춰놓고 지금 이 함수를 여기서 바로 클로저로 선언하는 그런 문제로 바꿔서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멈춰보고 해보세요. 네, 해보셨죠?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에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 바로 만들겠습니다. 열어주고 전달받은 인자는 넘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으로 구분하고 리턴 타입이랑 매개변수 타입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리턴도 쓰지 않고 5배 자 넘버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추락되는 거 보면 네, 잘 추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적응이 되셨나요? 이제 클로저의 형태가.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클로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하던 건데 바로 이 함수의 인자에서 클로저가 선언이 됐죠.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 한번 추격해 보세요. 멈춰놓고 이건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이해해도 클로저 추격 형태는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모든 형태를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셨죠?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하나씩 추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개변수 타입 지울 수 있죠? 이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doubled array 3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럼 실행이 되고 매개변수 타입 하나 생략한 형태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죠? 이 괄호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이 반환 타입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게 한 줄이면 리턴 키워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는 게 넘버에 원래 기본 이름이 있다. 그건 뭐다? $0이다. $0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넘버는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넘버랑 함수 본문이랑 구분해주는 인도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한 줄로 쓰는 게 보통 스위프트에서 쓰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제일 추격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지를 봐보면 4번에 네, 이렇게 매개변수 타입 그 다음에 반환 타입 생략했고 그 다음에 리턴 키워드 생략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기호까지 $0, $1까지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최대한으로 추격하는 형태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추격하는 형태가 좋으세요? 여기 밑에서 보면은 지금 1단계가 매개변수랑 리턴 타입 생략했고 2단계가 리턴 키워드 지었고 3단계가 이 매개변수 이름을 지운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은 좋으신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만 말해볼게요. 굳이 저처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0이 뭔지 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클로저가 정말 단순한 형태. 지금 이 정도 형태면은 이 클로저가 지금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왜냐면 들어온 인자를 그냥 곱하기 2에서 리턴해라. 그래서 이 정도는 이 $, 쓰는 거가 괜찮긴 한데 근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저는 $는 안 쓰고 이렇게 넘버, 매개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쉽더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쉬워도 넘버를 써줘요. $를 쓰는 경우는 정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워도요. 근데 여기까지는 추격을 합니다. 한 줄일 때 리턴 지우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타입이랑 반환 타입은 보통 딴 사람들도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 코드인 것 같다. 근데 리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한 줄이면 리턴 지우는 게 뭔가 귀하게였어서 그게 적응돼서 그런지 리턴을 지우는 편이고 여기까지 쓰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는 여기까지 쓰는 걸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추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선호이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